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 풍경 강원준입니다. 오늘 멜번 풍경 8번째 순서고요. 오늘은 그 제목을 보셔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그 마광수를 죽이고 나서라는 그 다소 과격한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고 마광수 교수님을 욕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장벽들 때문에 이 희생을 당하셔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타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분의 죽음이 안타깝고, 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넓은 관용과 이해 속에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좀 더 앞서서 그런 사회가 형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랄까요? 그런 반로에서 아무튼 그분의 죽음이 단지 한 일개인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생전에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든가 또 해 나가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그런 걸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제부터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남겨준 이제 과제는, 이 사회가 좀 더 다양한 의식이 피어나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식 속에서 좀 더 다양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로 국민 기본 임금 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좀 더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겨서 좀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제 고 마광수 교수님의 죽음이 왜 이 국민임금제와 제가 연관을 짓는지를 지금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광수 교수님의 죽음은 이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아까 제가 기사에서 읽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사회적인 타살이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직적 사고방식의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제가 이전에 요 멜번 풍경 7번째 순서에 이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용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사회와 수직적인 사고방식의 사회, 이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수평적 사고방식의 호주 사회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 수직적 사고방식의 수직적 사고방식으로 대표하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사고의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우리 수직적 사고방식의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은 계속 살리고,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이 수평적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장점으로 우리 사회의 단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수평적 사고방식의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배워서 흡수해 나가자, 이런 의도로 이제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바로 하루 뒤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마광수 교수님의 주장, 특히 이제 이제 성을 주제로 이제 생전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제
사회적인 의식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장했던 분인데, 사실 이것이 좌절되고 이분이 결국 이제 자살이라는 그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수직적인 사회가 갖는 최대한의 단점 때문이라는 거죠. 이 수직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의 이제 그 수직적인 사고방식의 상위에 있는 권력자층들이 그 체제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회는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뭐 상류, 중류, 하류층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나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부의 분포는 역삼각형이죠. 상류층이 가장 많이 부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류, 그 다음에 하류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뭐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의 사례를 봐도 아실 거예요.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뭐 얘기는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돼가고 있죠. 대기업이 구멍가게들이 하는 비즈니스에까지 진출해서 끊임없는 그 부를 추구하는 이런 현상들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류층이 사라진다. 미국은 이제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직적 사고방식의 이 사회체계는 그런 식으로 부가 점점 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고방식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방식이라 하면 그런 것들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법과 제도, 규칙, 문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 사고방식을 자기네가 그런 법과 제도라든가 이런 뭐 사회의 어떤 뭐 대표적인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맘대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운용하고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네 부를 이제 계속 그 세습해 나가려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수직적 사고방식 사회의 이면인데, 이런 사회에서 이 마강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체계, 사고의 영역의 틀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성이라는 걸 주제로 보다 새로운 시도를 꾀했고, 이런 새로운 시도라는 거는 기존의 이 그 사고의 질서, 체계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따져나와서 새롭게 형성하는 하나의 힘의 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의 분산이 한번 시작이 돼서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수직적 사고방식의 체계는 얼마 안 가서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품을 거고 의심을 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자기네가 결국 그 사고방식을 지배하면서 법과 규칙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유지해 나가면서 쌓아왔던 권력과 경제력이 결국은 분산된다는 의미와 다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도들은 자기네의 권력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런 결과로 이제 마강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이제 내몰리시고 만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 이제 계속 그 주요 보도 내용 중에 여중생 폭행당한 여중생의 사진이 돌면서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여중생의 그 피투성이가 된 그런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죽기 전에 마강수 교수님의 내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젊었을 때는 천재수를 들어가면서 한국의 명문대 교수로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숨기고 감추고 속으로는 아닌데 계속 감추고 억압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문제도 많이 일어났죠.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개인적인 이제 노력을 해왔던 분인데 그런 그 새로운 노력들이 결국은 그 사회의 집단 기득권층과 이해가 충돌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그런 사회적인 타살로 이제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수직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기본임금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데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 뭐 유물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많이 하도 오래전에 잠깐 본 거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핵심적인 거는 그거죠. 모든 그 세계의 실제는 물질에 있다. 정신이라든가 관념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과 물질 현상, 자연 현상에 뭐 세계의 실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신과 관념이 결정이 되는 그래서 이 물질과 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충이 되는데 결국 거기는 이제 물질에 더 비중을 많이 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제 그 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대립시킬 때 쓴 개념인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더 자본주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유물론적인 그 사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기업들의 그 끊임없는 확장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 나라의 국가를 한 나라와 한 국가를 뒤흔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대기업들이 관념론적인 세상의 실제가 정신과 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버진 아일랜드의 그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부를 확장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더 정말 중요한 건 물질이다. 정신과 관념은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은 부를 끊임없이 유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유물론을 오히려 더 몸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과 집단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 기업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수직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방식 이런 갖고 있는 그 폐해를 우리가 빨리 극복하는 그런 고 마광수 교수님 같은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국민 기본임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더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적 토대를 이제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한 경쟁의 중요함을 결코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연구해서 더 많은 결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의사 같은 경우, 뭐 변호사 같은 경우 많이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더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뭐 우리가 장인으로 보는 각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든가 뭐 생활의 달인에서 보는 정말 그 생활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십 년간의 한 분야에 일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을 또 수입 다 뺏고 다른 사람 그냥 국민 기본임금 갖고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 자체가 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토대를 이제 깔아놓으면 그런 식으로 수직적인 사고방식의 이면에 그 상층부 이면에 있는 그 상층부에만 몰려있는 부를 그런 식으로 밑에 저변에 좀 깔면 이 저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앞으로 또 그런 수평적인 사고방식을 마광수 교수님은 성을 주제로 하셨는데,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해서 이 벌판에 나무 하나 굵게 서 있는 것보다는 벌판을 가득 푸른 나무로 채우는 것 자체가 훨씬 외형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이 물적 토대를 구축을 해야지 좀 더 앞당겨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마광수 교수님께서 고 마광수 교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문학이지만 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이제 성은 뗄 수 없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게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대두된 문제였고, 또 지금 현 세계에서도 이 정말 뛰어나게 사회에서 뛰어나서 정치인이 되고 법률가가 된 이런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도 교육받은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렸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선거 관련된 문제로 정말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왜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신 분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저런 그 과오를 저지르게 됐나. 또 그런 예는 지금 법조계 쪽에도 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런 것들을 털어놓지 않고라도 배울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문화도 없었다는 거죠. 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배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억눌러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삐져나온 거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문제였고, 정말 전 세계에서 뛰어난 부분들도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 그런 추문으로 한번 공경을 치른 적이 있죠. 그런 분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성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숨겨놨던 문제들을 끌어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도를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우리 고 마광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셨지만,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물적 토대를 구체적으로 그분 사후에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새롭게 다시 이제 접근을 해 간다면 사회도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사회를 알차게 갖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뛰어나고 용기 있는 분을 한 분 잃었는데,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 속에서 그런 기본임금이라는 베이직 인컴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하나의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호주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여러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언급했던 그 모든 국가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호주도 와보니까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그것에 의한 2차적인 현상이 이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상형은 이런 선진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우리 사회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특히 이제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상을 만들어가는 수단이 돼야지, 또 이 서구의 문화가 수단이 돼야지 이거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호주나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도 완전한 수평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영국에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영국의 하류층은 축구를 좋아하고 홀리건이라고, 중류층은 럭비를 좋아하고, 상류층은 크리켓을 좋아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신분제 사회이고요. 오히려 더 수직적인 그런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미국은 부의 분배가 어마어마하게 편중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 마광수 교수님의 사후라고 말씀드리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수평적 사고방식의 사회가 갖는 장점들을 배우고 또 수입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국민기본임금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토대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접합시켜 나가서 우리 교육의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이분의 죽음을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광수 교수님의 죽음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멜번 풍경 8번째 순서였고요. 중간에 좀 표현이 거칠었거나 좀 이렇게 투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제 부족함이 또 아직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멜번 풍경 8번째 순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이제 9번째가 벌써 되겠네요. 9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